하루하루를 기억하는 건 나를 잃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의 뇌는 쓰지 않으면 녹슬고 관심을 주지 않으면 흐려집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매일의 기록 한 줄이 당신의 오늘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최은영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은영 65,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단에 섰던 그녀는 이제 은퇴한 지 5년째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싱가포르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입니다. 그리고 찬장에서 설탕통을 꺼내 커피에 한 스푼 넣는 것, 그것이 그녀만의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설탕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있었는데. 은영은 찬장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없습니다. 서랍을 뒤지고 싱크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없습니다. 10분을 헤맨 끝에 그녀는 포기하고 맹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설탕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옆집 아주머니는 웃으며 설탕 한 봉지를 건넸습니다. 요즘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나이가 나이니까. 은영은 웃으며 받아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오후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려던 은영은 야채칸 한쪽에서 설탕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내가 왜 이걸 여기에 넣었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친구 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영아, 너 오늘 왜 안 나온 거야? 1시간 기다렸잖아. 은영은 핸드폰을 귀에서 떼고 캘린더를 확인했습니다. 분명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미숙이랑 카페. 그녀는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숙아. 요즘 내가 왜 이러지? 깜빡했어. 괜찮아.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넌 아직 정정한데 뭘. 전화를 끊은 후 은영은 캘린더에 알림 기능을 설정했습니다. 이제 약속 1시간 전에 알림이 울릴 것입니다. 하지만 사흘 뒤 알림이 울렸을 때 은영은 화면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알림은 떴는데 이게 무슨 약속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만나기로 했던 걸까? 왜 약속을 잡았던 걸까?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기댔습니다. 예전에는 학생 40명의 이름을 첫날에 다 외웠는데, 학부모 상담 날짜도 시험 일정도 모두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날 밤 은영은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이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자주 피곤함을 느끼던 그녀는 결국 근처 내과를 찾았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의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교사님, 오랜만이에요. 은영은 잠시 그를 쳐다봤습니다. 낯익은 얼굴입니다. 혹시 우진이? 네, 맞아요. 기억하세요? 정우진. 20년 전 그녀가 맡았던 반의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실했던 아이. 그 아이가 이제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일하는구나. 어머, 세월 참 빠르다. 우진은 그녀를 진찰실로 안내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간단한 문진을 했습니다. 교사님, 요즘 많이 피곤하세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런데 우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요즘 깜빡거림 같은 게 있으세요? 약속을 잊는다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모른다거나. 은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있긴 해. 근데 그게 이상한 건가? 우진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지만 간단한 인지 기능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확인 차원이에요. 은영은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진은 서류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교사님, 검사 결과는 정상 범위예요. 하지만 경계선에 있으세요.
즉 아직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럼 치매는 아니라는 거지? 지금은 아니에요. 하지만 스트레스,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같은 것들이 쌓이면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치매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반 이상이었습니다. 나는 늙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내 기억도 함께 늙어가고 있구나. 며칠 후 그녀는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가스 냄새. 은영은 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약한 불이었지만 분명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나가기 전에 끄지 않았구나. 만약 불이 더 컸다면? 만약 가스가 더 샜다면? 그날 밤 은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70이 되던 해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그러다 점점 가족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는 걸까? 기억을 잃고 나 자신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게 되는 걸까? 은영은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가기로. 센터는 생각보다 밝고 깨끗했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은지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은영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깜빡거림이 잦아진 것, 병원 검사에서 경계선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가스불 사건까지.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런 증상은 초기에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제가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기억 노트 쓰기예요. 기억 노트요? 네. 매일 하루 동안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기록하는 거예요. 간단하게요. 오늘 날짜, 날씨, 기분, 한 일, 식사 메뉴 이런 것들을 적는 거죠. 그게 도움이 돼요? 은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봤어요.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노트를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기억을 붙잡는 거죠. 은영은 노트 한 권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따뜻한 색감의 꽃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그리고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날씨 맑음. 기분 조금 불안하지만 괜찮음. 아침에 토스트와 커피. 점심에 김치찌개. 보건소에 다녀왔음. 간호사 은지 씨를 만남. 저녁에 산책 30분. 글을 쓰는 동안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은영은 기록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무엇을 적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노트 쓰기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노트를 펼치는 시간이 그녀에게 작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은영은 생활 습관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에서 받은 책자에는 뇌 건강을 위한 생활 수칙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10분간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후 동네를 30분간 걸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을 버티자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후에는 10분간 책을 읽었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수필집을 꺼내 한 장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텔레비전 대신 짧은 글을 썼습니다. 오늘 본 풍경, 떠오른 생각들을 한두 문단 적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리듬이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했고 밤에 잠도 잘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우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사님, 한 달 지났으니 다시 검사해 볼까요?
은영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같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진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사님, 점수가 올랐어요.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정말요? 네. 이 정도면 정상 범위 안에 확실히 들어와요. 뭔가 특별히 하신 게 있으세요? 은영은 가방에서 기억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제 2권째였습니다. 매일 이걸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산책하고 책 읽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있고요. 우진은 노트를 넘겨보며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세요. 이렇게 꾸준히 기록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뇌를 깨우는 거예요. 지금처럼만 관리하시면 충분히 좋은 상태 유지하실 수 있어요. 은영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다시 교실에 선 기분이네요. 학생들 출석부 체크하고 일기장 검사하던 그때처럼. 우진도 웃었습니다. 교사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성실하세요. 병원을 나오며 은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영은 싱가포르에 있는 아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 민수는 반가운 얼굴로 웃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그런데 엄마 요즘 더 밝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은영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응. 내가 날 다시 찾은 것 같아. 요즘 매일 기록하고 산책하고 규칙적으로 살고 있거든. 그게 뭐예요? 은영은 카메라에 노트를 비췄습니다. 기억 노트. 매일 하루를 기록하는 거야. 처음엔 귀찮았는데 지금은 이게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 민수는 노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대단하시다, 엄마. 그 작은 습관들이 엄마를 지킨 거네요. 그래. 나는 오늘도 기억을 써. 하루하루가 비어가지 않도록. 통화를 끝낸 후 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펼치고 오늘 하루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억 노트는 3권째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흔들리던 글씨가,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단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쓴 기록들이 쌓여 그녀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펜을 들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기억하는 건 나를 잃지 않는 일이다. 창문 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봄날의 오후,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치매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들이 있고 그 신호를 알아차릴 때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습관이, 하루하루의 기록이 나를 지켜줍니다. 은영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그녀는 이 노트를 펼칠 것입니다. 오늘을 기억하기 위해, 나를 잃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자신의 남은 삶을 지켜줄 거라는 것을.